안녕하세요. 평생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오늘은 불포화 지방산이 강아지의 피부 염증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아지의 건강한 먹거리에 관련돼서 반복적으로 가급적이면 고기를 조금 덜 먹일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먹는 소고기나 닭고기 그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자연에서 풀을 먹이면서 사육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가축은 이 대량 생산되는 옥수수를 먹여서 이렇게 밀집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옥수수를 먹여서 가축을 사육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소고기 같은 경우는 근육 사이에 지방이 많지 않은 그런 고기였는데, 오늘날 우리가 먹는 소고기는 마블링 소고기라고 해서 근육 사이에 지방이 이렇게 촘촘히 박혀있는 그런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이 많은 고기가 그냥 단지 지방이 좀 많네 하고 끝나는 문제인가 하면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방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방산이라는 거는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중요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세포에서 중요한 구조적 구성 성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산은 동물에게 있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지방산의 구조는,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카르복실기 그리고 메틸기가 양쪽에 있고 가운데 탄소 결합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 탄소 결합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지방산들이 있습니다. 화학구조식을 보시면 CH3 그리고 COOH 양쪽으로 이렇게 있고 가운데 탄소 결합이 몇 개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지방산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지방산이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나뉩니다. 이거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포화지방은 이 탄소 각각이 모두 결합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불포화지방산은 탄소가 모두 결합된 게 아니라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완전히 포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는 것과 이중결합이 있지 않은 것으로 인한 차이가 뭐냐면, 이중결합이 없는 완전히 결합된 이런 포화지방은 구조 자체가 안정적입니다. 근데 이 불포화지방산은 이중결합이 있고, 이 이중결합은 항상 산소나 수소나 하여튼 다른 것과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정한 상태고, 그래서 포화지방은 대체로 고체, 그리고 불포화지방산은 액체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계나 그런 거가 불포화지방산이고, 올리브유나 옥수수 기름 그런 것들이 이제 불포화지방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불포화지방도 오메가3 그리고 오메가6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데, 그 구분은 보면 지방산 구조에서 끝에서 하나, 둘, 세 번째에 이중결합이 있으면 오메가3, 그리고 요 지방산의 끝부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 이중결합이 있으면 오메가6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오메가3와 오메가6에 대해서 오메가3는 좋은 기름, 그리고 오메가6는 나쁜 기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오메가3에는 알파 리놀레산, 그리고 EPA,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온 DHA가 포함되고 혈중 중성지질 개선, 그리고 혈행 개선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오메가6에는 감마리루렌산 그리고 아자키돈산이 포함되고, 그리고 혈관의 염증 억제, 혈관벽 강화, 심혈관 질환 예방 이런 기능 등을 합니다. 그래서 신체에 오메가3만 필요하고 오메가6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오일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권장 비율은 1:1에서 1:6, 이게 가장 몸에 유익한 그런 비율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메가6가 과다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염증이 강화되고 또 알레르기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에 있는 많은 동물들, 식물들 거기는 다 적절한 정도의 오메가3와 오메가6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있는 육식동물들이 다른 동물을 잡아먹고 그래도 다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공장 축산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닭이나 소 이런 가축을 사육해서 잡아먹는데 이 가축들이 옥수수를 먹여서 사육하면서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 옥수수에 보시는 것처럼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60대 1이나 됩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내가 먹는 것이 곧 내 몸이 됩니다. 가축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오메가6가 60대 1로 많은 이 옥수수를 먹게 되면 당연히 가축들의 몸과 그 생산물들도 그렇게 됩니다. 그냥 풀이나 지렁이나 그런 걸 잡아먹고 자란 닭들이 생산한 계란은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1대1 정도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자란 닭들이 낳은 달걀들은 보시는 것처럼 오메가6의 비율이 60대 오메가3 1, 그 정도의 비율로 오메가6가 무척 높습니다. 또 고기 같은 경우는 108대 1로 오메가6가 많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먹는 축산물에는 오메가6의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메가6의 비율이 높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오메가6는 다양한 염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요인들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오메가3는 염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요소들을 갖다가 촉진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6와 오메가3의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메가6가 다량 함유된 축산물의 섭취를 줄이고 오메가3가 많이 포함된 음식물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많이 들어간 음식물로는 호두, 들기름, 아몬드, 시금치, 아마씨, 베리류 뭐 그런 것들, 또 해조류도 있고, 그리고 대구꽁치 이런 것들이 오메가3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에 반해서 오메가6는 옥수수 기름, 올리브, 해바라기 기름 뭐 그런 것들에 오메가6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문제에 대해서 SBS 다큐에서 한번 방영이 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날씬한 사람들의 혈액을 분석을 했더니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11대 1 정도였고, 그리고 그에 반해서 과체중인 사람들은 50대 1, 그리고 좀 더 과도한 비만인 사람들의 혈액을 분석했더니 125대 1, 또 92대 1, 이 정도로 오메가6가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오메가6가 많이 포함된 음식을 먹는 경우 몸의 대사나 그런 것들도 잘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서 비만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문제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오메가6를 줄여주고 오메가3가 더 많이 포함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산과 관련돼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트랜스 지방산이라는 거가 있거든요. 이 트랜스 지방은 보시면 불포화 지방은 이 이중결합으로 인해서 불안정적이고 그로 인해서 쉽게 변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변화되는 것은 식품업계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인위적으로 화학 처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수소의 위치를 뒤집은 트랜스시킨 그런 형태로 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정적이고 이제 고체인 그런 상태로 유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트랜스 지방이 이 고체가 되는 이 특성, 이거로 인해서 체내에서도 고체가 되는 경향이 있고, 그로 인해서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알레르기 질환, 심장병, 유방암 그런 것들의 발생률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마가린, 쇼트니, 튀긴 음식 그런 것들인데 이거는 인터넷 트랜스 지방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런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드는 음식들이 어떤 것들인지 소개하고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의
섭취를 줄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아지 피부가 안 좋은 경우 이렇게 다양한 오메가3 영양제를 권합니다. 이 오메가3 영양제가 강아지의 피부 회복에 도움이 될까요? 이거는 제가 영양주의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던 얘기인데, 미국에서 1970년경에 고혈압, 암, 알레르기 질환 그런 현대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영양 및 인간 욕구에 관한 상원특별위원회를 열었고, 그 결과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서 그런 문제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고기 먹는 양을 줄일 것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축산업계의 강한 반발에 의해서 결국은 포화 지방의 섭취를 줄여줄 음식을 선택하라고 권고안을 바꿉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포화 지방이 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먹던 거는 계속 먹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다른 어류나 이것저것 더 먹으면서 건강 상태를 더 악화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오메가6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오메가3와 오메가6에서 중요한 것은 권장 비율입니다. 1대1에서 1대3 정도로 먹이는 것이 사람도 그렇고 강아지의 건강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메가6가 과잉되어졌을 때 염증이 강화되고 알레르기가 심해집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메가3와 오메가6는 몸에서 나름의 기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는 좋은 기름, 오메가6는 나쁜 기름,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섭취를 적절하게 할 때 몸은 건강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오메가6를 너무 과다하게 먹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 오메가6를 과다하게 먹어서 발생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메가3 영양제를 먹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까요? 물론 오메가3 영양제를 먹는 것이 피부의 염증이나 그런 것을 완화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면 오메가6가 과다한 음식을 너무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메가3 영양제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오메가6 음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공장 축산에서 사육되는 닭고기, 그리고 소고기, 우유, 달걀, 그런 것들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강아지 몸에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을 맞추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강아지의 피부 염증과 그리고 지방산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강아지 피부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